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장도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월요일 중국 증시 폭락 이후에 화요일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면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4% 빠졌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실적 때문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발 악재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도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장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렇게 매수에 좀 한계가 있었다고, 수급상 좀 불균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테마주 같은 경우도 오늘 10시에 남북 연락망 그 연결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다른 테마주들의 수급을 다 그쪽으로 몰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 크래프톤 관련주, 대선주들이 더 큰 하락을 보인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경역주 그리고 나머지 테마주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2시 38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주요 뉴스, 그리고 한국, 미국 증시 분석을 통해서 주도주 섹터를 찾고요. 마지막으로 단타 종목, 중대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타 종목 항상 말씀드릴 때 시초가는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고, 아무래도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시초가에 사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초가 매매를 하다가 이제 하락장으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장초 3분 내 매수하는 것들은 하락세로, 약세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두 종목을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패스를 하는, 그렇게 되면 뭐 특별히 손실 없이 잘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은 항상 3%만 돼도 참 많은 거니까 그 정도면은 뭐 익절을 하는 방식으로,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더 뭐 이렇게 반등 구간까지도 합쳐서 뭐 10% 30%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문자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서 공부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올렸었던 재테크 강의에서 제가 단타 종목 대응에 대한 부분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형주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 매도 시점을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제가 한 열흘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2.9%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가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21선을 좀 체크를 해놨죠. 보시면 사거래일 전부터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3거래일 상승분인 한 7% 정도를 그대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약 한 7거래일 전에 거기가 이제 21선 이탈하는 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매도를 했다면 지금 한 7거래일 동안 지금 하락하고, 뭐 물론 하루 이틀 반등은 했지만 다시 이렇게 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 기간들을 좀 손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대형주 매수할 때는, 매수 매도할 때는 저는 21선,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항상 막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떻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 매매를, 물론 대형주를 장투하신 분들이야 크게 뭐 영향이 없겠지만, 특히 뭐 데이 트레이닝 관점 또는 이렇게 뭐 스윙 정도의 관점, 2주 또는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해 드렸고요. 오늘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오늘 확진자 수는 1365명인데, 어쨌든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기본적으로 검사량 자체가 적어서 적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에 발표도 이렇게 1300명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지난주에 1600명, 1700명대에 비해서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렇게 백신 접종 현황도 현재 13.5%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확실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정규 상승 종목 1위부터 30위까지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한 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약바이오, 특히 진단키트 쪽은 이제 재료 소멸로서 거의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확진자 수가 갑자기 뭐 급증을 하거나 1600, 200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반등하기 쉽지가 않고,
그런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뭐 진단키트 이외에도 다른 재료들, 다른 이런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재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진 않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서 뭐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능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손절 포인트를 좀 잡는 것도 하나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수급이 빠진 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중국 증시의 이런 악화, 대외적인 환경, 그다음에 뭐 환율의 상승 이런 것들로 기본적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최근에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정도로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탈을 했고 21선 가까이 좀 가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뭐 눈치 보기 장이 계속됨에 따라서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특히 한 1.9%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전체도 어쨌든 1%에서 한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증시 전체는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런 특히 대형주, 중대형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죠. 그런 게 항상 좀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악세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 정도로 이제 대외 환경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1.24%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어쨌든 이렇게 1.3%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은 뭐 경기 그 둔화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환율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좀 아쉬운 편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오늘은 그나마 오랜만에 한 사거래일 만에 지금 그나마 한 0.09%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상태라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좀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한 426억 원, 기관 수급이 한 2236억 원 들어왔는데 어쨌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현재 한 60일 이동 평균선에 맞닿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추세상은 사실 좀 좋지 않은 추세이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대형주 이외에도 소형주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막판으로 갈수록 좀 흘렀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현재 21선 위에 있긴 하지만 5일선은 이탈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로 뭐 개파락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뭐 21선까지는 좀 빠질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전체적인 이런 환경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지 이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그런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정도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멘탈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상화폐도 사실 어제 장초에는 좀 상승을 했지만 뭐 거의 이제 하루 종일 한 2,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그 약세로 좀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선정했었던 종목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가상화폐가 다시 약세로 돌아섬에 따라서 특히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 한 2% 정도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저께 픽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투자증권과 태경BK, 그다음 팜스토리, 그다음에 넵튠은 원래 뭐 3일 전에 제가 이제 예스24와 함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가 이제 올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다시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한 마이너스 2.9% 정도 상승 하락을 했고 장초부터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이건 패스하면 되는 종목이었고요. 태경BK도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장초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스 종목이긴 했지만 만약에 장중이라도 좀 매수를 하셨다면 막판에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서 어쨌든 수익을 낼 수는 있는 구간이었지만 초보자 영역에선 쉽진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물론 대부분 다 그날 급등을 했지만 90% 이상은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경BK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보합으로 버텨줬기 때문에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또 슈팅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보유를 하시고 계신다면 당연히 계속 보유하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팜스토리도 제가 어저께 추천을 드렸었죠.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서 일단 팜스토리까지는 보고요. 팜스토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때 한번 뭐 정배열 전환하고 이제 눌림 후에 상승 구간, 매직 구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초에는 사실은 좀 약하게 가서 저도 혹시 오늘도 아니 못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지금 보면 1시 정도 경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한 15% 가까지 한 20 아니네요. 한 7%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27%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다시 하락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주변에 좀 수익을 낸 분들이 꽤 있다고 해서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넵튠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넵튠은 제로섬이라고 전혀 보지 않고요. 지금 물론 하루 이틀째 지금 보합세긴 하지만 크래프톤 그 공모는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수고 그 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충분히 버텨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이번 주 안에는 최소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넵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현재는 지금 지지를 잘 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늘도 중국 증시가 이제 규제 쇼크에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홍콩 증시 또 이제 창해판이 추가적으로 4% 정도 폭락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뭐 저점 매수를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아무리 싸게 떨어졌다고 해도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으로 지켜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교육 금지령 이어서 배달업체 또 최저임금 보상 지침, 그렇게 이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하락을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런 뭐 나스닥의 그런 투자자 뭐 JP 모건 체이스 같은 보고서에서도 어쨌든 중국 주식을 투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비췄고, 그다음에 그 아크 이노베이션에서도 0.5% 이하로 8%를 0.5% 미만으로 지금 ETF를 축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미국이 가장 글로벌 증시 중에서 큰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좀 철회하겠다는 의사들,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중국 증시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상장되어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도 오늘 상당히 이항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세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뉴욕 증시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FOMC 회의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내일 이제 나오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오늘로서 이제 어제로서 끝났죠. 화요일로서 끝났는데 그냥 한 선방 정도 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공모가는 현재 이제 시장을 오픈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한 58조 원 정도가 몰렸고 경쟁률은 182대 1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모 청약 넣으셔서 이제 잘 받으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그거보다도 이제 관련된 주인 예스24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틀째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2천억 중에서 1천억 이상을 이런 그 상장에 대한 수혜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그만큼 일어난다는 거죠. 기업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한 18조 정도 지금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있고, 17% 이상, 뭐 대부분 보통은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7% 이상은 오를 가능성이 높죠. 첫째 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등극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가장 큰 기사는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시에서 뭐 단독 기사로 이렇게 갑자기 10시 정도에 나오게 됐고, 직통 연락성이 복원됨에 따라서 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들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경역 관련주는 사실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매번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큰 이슈는 없어서 그동안은 좀 횡보를 거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말 그대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선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오늘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고서 이 흐름을 좀 동향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뭐 10시에 그 직통 연결선은 연결해서 이제 게시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뭐 아직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지만 뭐 다음 달이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대장주는 일신석재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대로 DITI, 그 다음에 신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인디F, 아난티, 한창, JST나
일단 뭐 현대 LA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되는 것들은 제가 추가될 때마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 됐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마트 주식이 4%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이 되면서 싱가포르 투자청과 이제 손을 잡고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한 거고요. 이마트가 그 중에서 한 4,700원을 투입해서 지분 17%를 가져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한 67.5%를 계약 이후에 보유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아무래도 그 윤석열 씨가 이제 건대입부에서 이준석 그 당대표 만나서 치맥을 했잖아요. 치맥한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했죠. 그러면서 뭐 아무래도 왜냐면 인터뷰 자체가 사실은 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준석 씨 발언이라든지 윤석열 씨 발언이 괜찮아서 그때 이제 입당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더 증폭되는, 충분히 인터뷰 내용으로만 판단해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월요일날 당연히 윤석열 주가 날아갈 거라고 이제 그 일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윤석열 주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자에서는 사실은 또 조금 애매한 표현을 좀 해서, 뭐 물론 뭐 입당 여부가 늦지 않게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조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 오세훈 시장 만나서도 했던 발언들이 반드시 입장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제3지대 같은 이런 표현을 뭐 하지는,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아무래도 윤석열 주에는 좋지는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어쨌든 내일 좀 상황을 장 시작하고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월화에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주가 사실은 또다시 좀 조정을 받을 때는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까지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지금 한 2, 3일 정도 조정을 겪고 있는 최재형 주라든지 뭐 이낙연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 호재는 이제 뭐 후원금 계좌를 열고 나서 바로 한 25억 원 정도를 하루 만에 다 채웠다. 이런 일은 처음 있었다고 뭐 이렇게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호재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데일리한 기사에서는 이재명 씨가 뭐 2달 만에 윤석열 씨 누르고 지지율 선두를 뭐 달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사 기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씨가 가장 높다는 지지율 조사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뭐 윤석열 씨 그런 관련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5.9% 정도인데, 제가 그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10% 단기간에 8월 한 중순까지 10%를 넘기지 못하면은 조금 그 2등 주자로서도 좀 입지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그다음에 시각 분석 한번 통해서 이제 대장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상당히 강하다고 했죠. 올해 안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도 주가 흐름에 좋은 영향을 보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오늘은 아무래도 남북 관련된 이렇게 DMZ 평화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 카카오뱅크 공모가 이제 끝남에 따라서 마켓컬리라든지 토스뱅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리고 크래프톤, 다음 주에 예상된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그런 앞으로 상장할 뭐 나스닥이든 뭐 한국 증시든 상장할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다시 오랜만에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철강도 최근에 지금 한 2거래일째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의 계속성이 있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Z 평화공원 쪽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일신석재 같은 이 남북경협주도 있고, 뭐 웹스라든지 자연과 환경 이런 윤석열 씨 관련된 주, 누리플랜 이런 다 건설 관련된 주들이죠. 그리고 DMZ 평화공원 관련된 주들도 오늘 한 그래도 4%에서 6% 정도 상승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컬리 관련된 주도 오랜만에 한국 F&B가 한 13% 올라가고, 뭐 KC피드, 팜스코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갔는데, 사실 마켓컬리 관련된 주는 제가 지난 한 2월 정도에 한번 정리를 다 해드렸었죠. 그 당시에 급등을 했을 때 저도 뭐 수익 실현을 좀 했었고, 그때는 저는 이제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 DSC 인베스트먼트가 실제적으로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에, 그래서 훨씬 더 낫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관련주인 흥국 F&B나 뭐 KC피드 같은 데가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미래에셋 벤처투자나 SK네트워크스,
DSG 인베스트먼트가 마켓컬리에 관련된 이런 상장 이슈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들도 추가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장 순위를 보면은 1위는 오늘 뭐 아무래도 상한가를 기록한 뭐 맥스트, 이루다, 이제 일신석, 이 두 종목이 이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메타버스 주죠. 메타버스가 오늘 뭐 알체라의 그런 공시도 있고 해서 IR도 있고 해서 폭락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저는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두 달 동안 거의 100% 이상 오른 곳들도 상당히 많고, 뭐 최소한 3, 40%씩은 다 올랐잖아요. 메타버스 관련된 곳들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바이브라든지 이런 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분에 따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 메타버스의 그런 흐름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알체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메타버스와 본인 기업이 뭐 업종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 IR 자료를 nem에 따라서 좀 사실 폭락을 해서 한 25% 정도 빠지긴 했는데, 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지. 보통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든 이제 그 주제와 연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뭐 반등해야 하겠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맥스트가 그 메타버스 기업 쪽에 이제 신규 편입됨에 따라서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일신석재 오늘은 확실히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한 8군데 정도가 남북 경협 관련주고, 제가 이렇게 대장 섹터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선취매를 함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중에도 관심 종목에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위는 이제 덕성, 윤석열 씨 관련된 주인 덕성이 있고, 팜스토리, 제가 추천해드렸던 팜스토리가 한 13%, 장중엔 한 27%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막판에 좀 흐르면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 곡물 농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뭐 여의도에 뭐 20몇 배가 되는. 그래서 어쨌든 뭐 곡물 부족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뒷부분 보면은 여기 이제 12, 13위, 14위, 19위, 20위가 다 남북경협 관련주였고요. 한일화학과 같은 경우는 오세훈 씨 관련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거는 제약 그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2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제약바이오주가 현재 약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을 그다음 한국전자인증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죠. 토스 상장 관련주기 때문에 토스 상장도 이제 머지 않았죠. 지금 현재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뭐 윤석열 씨 관련주, 그다음에 환경탄소, 환경주도 제가 섹터 쪽으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정도. 그다음에 한창 뭐 JSMI 뭐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총 3종목이었고요. 뭐 이루다,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연속 이제 상한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어느 정도 상한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슈팅까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도 팜스토리, 그다음에 일신석재, 그다음에 윤선열 씨 관련주인 웅진, 그다음에 신원. 결국엔 여기도 이제 남북 관련된 주가 3개나 있죠. 그만큼 오늘 대장 섹터는 남북 관련주였다, 남북 경협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들, 그런 이슈들이 이제 기사화 됨에 따라서 이제 그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죠. 오늘의 단타 종목을 좀 보면은 이렇게 알체라 IR 팀에서 공고문을 낸 것처럼 이 내용 때문에 사실 25% 폭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맥스트, 새로 신규 상장한 맥스트가 뭐 메타버스는 여전히 지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아마 상한가도 내일도 이연산 상한가를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초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 메디칼도 마찬가지로고요. 그 시총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그 두 종목을 저는 일단은 선정을 했는데, 그 두 종목은 아무래도 뭐 약간 상따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제가 두세 종목 정도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 한 일신석재, 또 오늘 남북경협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시외는 현재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이긴 한데, 당연히 내일 시외가를 한번 보고서 좀 흐름을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뭐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막 신규적으로 재료가 떠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루 내일 수익 실현으로 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면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한 89,000주 정도, 기관도 양매수로 들어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뉴스가 이제 10시쯤에 발표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이제 상한가 막판에 좀 풀리긴 한 뭐 그런 아쉬운 패턴이긴 하지만, 저는 상한가가 끝까지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풀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매물대가 윗부분에 상당히 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뚫어준다면, 매물대 소화만 해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거래량은 그래도 최근 한 52주가 치고서는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지금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 있는 곳이 이제 한솔 PNS인데, 한솔 PNS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제 500억대로 상당히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거래량도 상당히 괜찮고 매출액도 계속 이제 2천억대로 상당히 높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차트로 제가 뭐 기술적 분석하면서 좀 보고 있는 기업인데,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면서도 어쨌든 전고점인 3,335원에 이 매물대들을 조금씩 소화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아래 구간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매집을 해가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맥스트, 세종 메디칼, 그다음 한솔 PNS, 일신석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면은 뭐 한국전자인증, 토스 관련주인 한국전자인증도 오늘 물론 9% 상승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잘 높은 지점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뭐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뭐 이건 결국엔 테마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보다는 전체적인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매집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도 오늘 많이 들어왔다. 19만 주 정도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매도 한 23만 주 정도 들어왔다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신고가 달성할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기사에도 좀 좋은 기사들이 좀 나왔죠. 크래프톤 공모가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고, 약 한 24.3조 정도 수요 예측이 마무리됐다는 내용, 그리고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일반 청약이 나왔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랩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그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서 이제 뭐 크래프톤 이렇게 토스까지 계속 이제 공모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크래프톤도 지금 청약 경쟁률은 한 500대 1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한 40만 원에서 49만 원 정도. 그래서 뭐 공모가가 어쨌든 거의 최고치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상장 이후에도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모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틀째 지금 보합을 겪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매물대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내일까지 만약에 좀 밀리게 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틀째는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안에는 그래도 뭔가 좀 슈팅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소형주들을 요새 최근에 조금 많이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대형주를 주로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현재 포트폴리오는 90%가 중대형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10% 정도만 아무래도 뭐 테마주나 이런 그런 급등주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사실 재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뭐 조금 물린 것들도 있고 대형주에서는 좀 아직 좀 재미가 없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더 소형주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한 반 정도는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의 그런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삼성 물산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4% 상승을 했고, 물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실적 기반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8.15 그런 사면
또는 뭐 이런 가석방에 대한 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삼성 SDI가 3%대 상승을 하고 있고 6월 중순 이후로도 거의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대형주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죠. 좋은 종목만 선정을 한다면. 그래서 저도 항상 뭐 중대형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자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은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YOY는 한 30% 정도, 그리고 컨센서스도 한 15% 정도 상회, 더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반기엔 수급이 개선될 거라는 내용, 그리고 BMW를 필두로 해서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진출 추진 계획, 이 배터리 이 부분도 구체화되면 공개할 것. 그러니까 호재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 목표가를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뭐 재무상태표도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현대제철도 좋은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서 뭐 상승세로 최근에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도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그 여파로 인해서 뭐 세아베스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최대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은 기본이고 3분기, 4분기 내년이 실적 개선이 계속 기대되는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와줘야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보여드린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점은 3분기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2분기가 최대 실적이고 3, 4분기가 어느 정도 뭐 비슷하다 이러면은 사실 반대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증권사 리포트 보는 방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도 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쨌든 중국 증시가 지금 2일째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런 환경은 좋진 않은 상황이고요. FOMC 회의도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물론 뭐 저기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미국 증시가 그런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 하락과 유럽 증시 하락과 그런 분위기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주, 중대형주들이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대선주는 현재는 어쨌든 월, 화에 이어서 수요일까지도 막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강세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입당을 해야만 그런 모먼텀이, 성장 모먼텀이 야당 뭐 독보적인 1위로 좀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입당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이렇게 루즈하게 좀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좀 주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일단은 최우선 섹터로 좀 올라섰고, 그 다음부터는 뭐 환경주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도 저는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하진 않고 뭐 내일이나 모레 충분히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형주는 당연히 실적 기본으로 하되 ESG, 그리고 또 이제 삼성 그룹주 중에서 아무래도 8.15 사면까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삼성 관련된 계열사들이 추가적으로 순환매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8월 재테크 스터디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찾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주소를 맨날 못 찾는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래쪽에 보면 이 카페거든요. 이 세 번째로 나오는 카페 보시면은 8월반 재테크 스터디 이렇게 안내도 있고요. 저희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 뭐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뭐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를 함께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임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좀 잠겼네요. 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